안녕하십니까. 주식 1번째 윤정두입니다. 자, 오늘 시장 혼조세 속에서 움직였습니다만 일본 증시 1%대 급등이었고요. 당연히 미국 증시 신고가 랠리의 기준 지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요. 국내 증시의 흐름, 연말까지의 흐름과 내년의 흐름은 어떨까요? 당연히 우상향으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특히 정부의 정책도 굉장히 우호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 그대로 유지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변동성의 확장 그리고 시장의 우상향의 흐름 여기서는요 냉정하게 시장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50분 동안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하셔서 교육 받으시고 그리고 종목까지 전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자, 시장이 좋을 때는요, 시황 부분 짧게 넘어가자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시장이 긍정적인데 많은 내용을 볼 필요 있어요. 엔비디아의 흐름 매번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기억나세요? 엔비디아 2.68% 하락 마감, 거기에 영향받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 하락 마감, 그 기준에서 국내 증시도 조정받는 거 아니야 라는 말씀하셨는데 결론은요. 끄떡없다, 걱정 없다, 아무 상관없다라는 말씀드렸죠. 상승 장악형 뜨고 교육해드린 그대로 300년의 그 신뢰도 그대로 상승 장악 확인형 종가 기준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505달러가 최고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500달러로 종가를 마감했어요. 종가 기준의 사상 최대치 그리고 툭 건들면 사상 최대치 고가 랠리.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2021년 11월 고점 대비해서도 40%대 폭등 랠리를 형성하고 있다. 이 흐름이요. 잘 보시면 애플의 기준에 3조 달러를 또 넘겼잖아요. 애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있어요? 애플의 기준에 사상 최대치 고점 뚫고 나서 추가적인 강세인 거고 MS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시가총액 3위, 4위, 6위 전부 52주 신고가 랠리의 기준입니다. 테슬라는 눌려져 있는 상황이고 결론적으로 엔비디아가 전체 시장에서 가장 강하다. 그 흐름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GPU 그 기준에서의 흐름이다. 그것이 반도체 시장의 전체적인 DRAM 쪽에서의 호황을 이끌어주고 있다. 여러 가지 내용들 편안하게 보실 수 있어요. 국내 증시의 흐름도요.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이격을 줄이는 부분들 그 흐름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가져갑니다. 어차피 지수 보실 때 여러분들께서는 지수 따로 종목 따로 보시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 28% 수준 그 흐름이 전체 시장을 견인할 수 있다. 툭 건들고 움직이면은 바로 시장은 2,700, 2,800. 삼성전자 8만전자 기준에. 지금 오늘 새벽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새벽 기준에 엔비디아의 사상 최대치 고점 1%만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오늘 혹은 오늘이 아니더라도 이번 주에 혹은 다음 주에 넘기게 되면은 다시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랠리 시장의 지수에 견인을 역할을 하겠죠. 그렇게 놓고 보셔야 돼요. 그 흐름이 실적주에 집중돼 있다. 누구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현대차, 기아, 그리고 LG화학 실적주로 안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LG화학 우리나라 영업이익 5위 전후에 계속 놓여져요. 올해도 그렇고 24년, 25년까지도. 실적주로 보시는 게 옳습니다. 영업이익 5위인데 시가총액은 밑에 내려가 있어요. 돌릴 수 있겠죠. 자, 매집의 기준에서 다시금 오늘 기준에 다시금 나타나줬습니다. 누가요?
현대차가 다시금 나타나줬어요. 기관들의 매수가 7,560주. 7,560주. 그러니까 기관이 하루 만주 매도해버리면 쌍끌이에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결론은 이제 기관들의 누적적인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위치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안 보이는 게 누구예요? 삼성전자가 안 보이죠? 우선주는 있는데 삼성전자 기준이 1위입니다. 1인데 방금 말씀드린 현대차처럼 기관들의 매도가 일부 있어요. 그 부분 소진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 1위가 누구예요? 1위가 삼성전자, 2위 하이닉스, 3위 현대차, 4위 기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가 못 움직였다? 아니에요. 7월 달까지 40%, 50%씩 올라왔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체 상태에서 눌렸고 지금은 다시 돌릴 수 있는 위치. 그다음에 삼성전기가 여기 떡하니 있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 요인 때문에 또 눌림목이 있었습니다만 16만 5,052주 고가 당연히 넘길 수 있는 위치. 아시겠죠? 삼성전기까지 IT 위주에서 다 들여다보시고, 하나 더 볼까요? 하나 더. 여기 보시면은 한미반도체 있잖아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소송 걸린 사람 있죠. 지금 뭐 정치에 뛰어들겠다고 본인이 피해를 입힌 2차 전지 고점에 사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땅을 치고 그냥 엎드려 있어야 될 사람들이 어찌됐든 한미반도체 쌍끌이 매수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쫙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봉에 대한 흐름, 이 매집에 대한 흐름 계속 잡아드렸는데 엔비디아의 월봉 차트 오래간만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비교 차트를. 원래는 주봉 차트로 보시면 올해 5월부터 똑같아요. 월봉으로도 똑같습니다. 올해 5월부터 똑같은 장대 양봉이. 그 전에는 혼자 못 갔잖아요. 근데 엔비디아의 GPU의 매출 성장, 그것이 가시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5월부터 HBM의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가 똑같은 흐름으로 연출이 됐다. 이들은 사상 최대치 고점입니다. 하이닉스는요, 사상 최대치 고점 15만 500원. 넘길까요? 못 넘길까요? 넘긴다고 보셔야죠. 그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의 기준에 4%에 달하는. 근데 그 4%가 그냥 4%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4%는요. 외국인 53%, 그리고 대주주 34%, 87%가 대주주와 외국인. 거기에 기관 지분 빼고 나면 유통 물량도 없는데 4%의 매집이에요. 지금 우리가 내일장 공략주, 오늘장 공략주와 내일장 공략주, 지난 14일부터 포착이 됐던 종목이 뭐였어요? HLB입니다. HLB가 최근 들어서 3, 4거래일, 4, 5거래일 만에 3%에 가까운, 2%에 가까운 뭐 이런 매집이 진행됐단 말이에요. 공매도 대차 상환일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쪽에 2, 3%의 수급, 전체적인 부분이 대주주 지분 10% 비중뿐이 없어요. 대주주 지분이 10%에 2, 3% 매수한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만 단기 변동성 때문에 보는 거예요. 대신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87% 수준이 대주주와 외국인. 기관 합산하면은 유통 물량 없죠. 그런데 매집이 외국인들 순매수 1위 삼성전자도 외국인들이 4%에 3% 수준의 매집. 하이닉스는 쌍끌이로 4%의 매집. 그렇게 되니까 그 수급 논리에 의해서 수급이 조금씩 더 확장될 때마다 고점이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더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 거예요? 들어올 겁니다. 그 부분은 뒷부분에 업황에 대한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내일장 공략주는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큰일 날 뻔했어요. 원고를 윤정두가 잘못 보내가지고 어제 방송 원고를 또 그냥 막 이렇게 할 뻔했는데 다행히 우리 PD 선생님이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행복해요. 내일장 공략주. 왜요? 조금 이따 어제 올려드린 내일장 공략주에는 뭐가 있었어요? 어제 올려드린 종목에. 거기에도 HLB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얼마? 13% 움직였나요? 그죠? 그 다음 두산로보틱스 고점에서 밀린 게 너무 속상하지만 오늘 10% 수준의 폭등이 났어요. 추가 폭등.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그 흐름들을 여기서 또 잡아내셔야 돼요. LG전자 일봉에서 장악형 뜨고 돌렸습니다. LG전자. 그 흐름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종목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처럼 또 LS 머티리얼즈처럼 상한가 종목 잡아내셔야죠. 그리고 이 거래량의 비밀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거래량은 장 끝나고 2천만 주 기준 거래량 터지면 뭐 할 거예요? 장중에 기준점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내용은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23시부터 어제도 새벽까지 3시간, 4시간씩 무료 방송 온라인에서 진행해 드렸죠.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 오늘도 진행해 드릴 겁니다. 오늘 그 무료 방송 보시고 그냥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상한가 종목, 그리고 이렇게 추세적인 수익을 주는 종목 꼭 전부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잠시 후에요, 시장에서 관심 가지고 있는 업종군부터 해서 내일장 주도주 교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많은 종목군들이 움직였어요. 어떤 종목이요? 엔터주들도 움직임이 나왔고, 근데 엔터주들은 뭐 와이젠트 같은 경우 앞전 고점을 못 넘긴, 그리고 거래 대금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종목군들의 흐름이 있었을까요? 뭐 많은 종목군들이 있었죠. 많은 종목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추려온 것이 반도체와 2차 전지, 2차 전지와 반도체입니다. 지금 2차 전지로 전체를 다 몰아서 봐야 되느냐? LS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근데 저는 LS 머티리얼즈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두산 로보틱스와 함께 개별 수급에 대한 관련된, 개별 수급 관련된, 또 코스피 200 지수, MSCI 지수의 편입에 관련된 그런 내용의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게 옳지 않을까. 거기에 신기준. 그렇게 묶어서 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고용인데, 고용의 경우에는 오늘 또 온 디바이스 AI 쪽, 그러니까 반도체가 계속 순환성으로 돌아요. 지금 12월 1일 날 HPSP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그 다음에 12월 15일 날 또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종목군들도 52주 고가 리노공업이라든가 또 SFA 반도체라든가 또 고용 오늘 또 신고가 찍어주고, 이게 순환성으로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는 1조 미만짜리 종목에서도 뭐 어버브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변동성 확장이 굉장히 크죠. 근데 시가총액은 2,500억, 뭐 3,000억 이렇단 말이에요. 바닥 대비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자칫 잘못 움직이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군들은. 그거만 조금 주의하십시오. 자, 어찌됐든 GPU 관련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것을 또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요 기준은 23시에 또 혹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또 혹은 너튜브 찾아오시면 아주 자세하게 이 한 페이지당 1시간씩 녹화를 해서 올려놨어요. 한 페이지당 1시간씩. 그렇게 해서 우리가 11월 6일부터 지금까지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의 방송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다 해도 그냥 반도체 관련주로 여러분들 계좌는 시뻘겋게 물들여져 있어야 돼요. 요즘 힘든 게 뭐냐면 고점 찍고 변동률이 확 확대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고용이 17,000원대 중반까지 확 올라간 다음에 훅 밀려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불편한 거예요. 나는 최고점에서 팔 거야. 평상시에는 저는 어깨에서 팔고 싶어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고 싶어요. 그래놓고 고점 찍고 눌리면 그걸 못 견디는 거야. 야, 최고점에서 팔았어야 되는데, 그럼 며칠 지나면 다시 그 고점을 넘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변동이 확장돼서 순식간에 출렁거림이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시간에 잘 대처해서 차익 실현하셨다면 상관없습니다만, 그렇지 못하셨을 경우에 심리적인 부분만 잘 다스리시면 돼요. 주도력은 누가 갖고 있다?
IT에서 갖고 있다. 반도체에서 갖고 있다. 왜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뭐라 그랬어요? 저평가라고 그랬어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2차 전지가 됐든 또 바이오주가 됐든 또 뭐 위메이도 오늘 소폭의 반등이 있었습니다만 게임주가 됐든 엔터주가 됐든 누가 뭐라 해도 저평가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금리를 인하한다. 그 내용 때문에 성장주들이 올라간다. 거짓말 좀 하지 말라고 그래. 지금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시각이 곤두서 있는데 그 회의의 의사록을 발표할 때에도 또 코멘트를 할 때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파월 의장이 강력하게 금리 인하한다. 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아니에요. 내일 대선 앞두고 내년 대선 앞두고 금리를 경기가 둔화되지 않더라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경기가 둔화돼야만 금리를 인하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가 둔화되지 않더라도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 이건 지극히 정치적인 발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뉴욕의 총재는 아니야. 의견이 서로 다른데 그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죠. 결론은 금리를 인하하기 때문에 기술주가 간다. 그 개념은 아닙니다. 고점의 금리에서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여기서 멈춰진다. 이 정도면은 우리가 버틸 수 있어. 이 정도면 우리가 지금의 지표처럼 지금의 경기 호황처럼 이끌어갈 수 있어. 그 내용인 거예요. 응? 그 내용인 거지. 금리 인하에서 호황세가 나온다. 그거 어디 말도 안 되는. 그것도 방송 끝나고 나서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 들으세요. 그 금리 얘기하면 또 1시간이야. 1시간 갖고도 모자르죠. 결론은 이 고용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쭉 보고 있는 뭐 한미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제외한 또 삼성전기, LG전자를 제외한 그 종목군들은 저평가 인식을 잡아도 되거든요. 나머지 우리가 좋아하는 한미반도체, 또 HPSP, 또 주성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리노공업 전부 저평가는 아닙니다.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어요. 이 부분은 명심을 하셔야 돼. 그래야 7월 말에 2차 전지에서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릴 때 차익 실현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빠져나오는 것처럼 IT가 지금은 주도력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은 실적이 지금 현재는 검증을 받아야 되는 위치지만은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검증을 더 받아야 돼요.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은 가시화되어 있고 굉장히 빠르게 실적 개선폭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저평가냐 했을 때 그건 아니다. 근데 왜 움직이니? 라고 했을 때 성장성이 뛰어나고요. 실적이 개선되고요. 그리고 지금 금리의 인하가 아니에요. 그거는 경기가 둔화됐을 때의 경우인 거고 금리가 더 이상 올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에서 멈춰질 것이다. 지금 정도면 경기가 버틸 수 있다. 긍정적이다. 소매 판매도 증가하고 있다. 지표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들의 자금 쏠림 현상이라든가 성장주들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증가할 수 있다. 그 심리적인 부분과 수급. 이 수급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메이저들,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수급. 쌍끌이든 외끌이든 매수.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요. 외국인 기관 수급은 없지만 오늘의 기준에 우리가 어제 상한가 수익 내고 오늘 추가 폭등 20%대 수익을 추가적으로 잡아간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오늘은 어제 들어왔던 혹은 그 이전에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폭등. 꼬리가 달렸다 할지라도 전일 대비 초강세. 시간에서 또 초강세. 그 수급 범위 외국인 기관 수급이 없을 때는 거래대금. 거래대금 1위잖아요. LS 머티리얼즈. 어제 장중에 1위였고. 그런 수급. 매집 혹은 유동성의 변동성의 거래대금의 수급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지금 반도체 쪽에는요. 소부장 쪽에는요. 수급이 몰려 있다는 거죠. 2차 전지의 누적 수급이 긍정적인 종목은 거의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반도체 쪽은 일단은 거래대금은 2차 전지에는 못 미칩니다. 2차 전지 호황기에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거래대금 최상위에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들어오고 그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거래가 터질 때마다 이 거래대금이 수반될 때마다 메이저의 수급이 유입돼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고용 같은 경우에도 이런 내용들은 솔직히 보도자료 보고 다 아시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여러분들 자제분들 다 모아놓고 이제 방학 이 방학했나요? 어찌됐건 방학인데 말이야. 일로 와서
용돈 줄 테니까 고용이라는 업체 포털 사이트에서 뒤지든 증권사에서 뒤지든 이 보고서 좀 갖다가 읽어보고 나한테 얘기 좀 해줘. 그러면 한 번 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온 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수혜뿐만 아니라 고용이라는 업체 자체의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적으로 따졌을 때 지금 현재 기준의 저평가냐? 아니라니까. 그것을 명분으로 메이저들의 수급까지 들어와 있다. 다른 업종과는 다르게 수급까지 들어와 있다. 매수세까지 유입돼 있다. 그리고 거래가 수반돼 있다. 오늘 같은 경우에 2천만 주 터져주면서 거래대금 상위에 놓여줬단 말이에요. 3천억 원대 이상 거래가 터졌잖아요. 결론은 12월 11일 날 순환성의 흐름이에요. 갑자기 없던 종목이 탁 튀어나온 게 아니라 순환성으로 여러 IT 반도체 종목군들 신고가 랠리 나온 이후에 고용에서도 12,000원대부터 이게 뭔데요? 여러분들 핸드폰.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종목 검색기의 기준에 종목이 튀어나온 거죠. 장중에 몇 시에? 9시 43분에 종목 보여줘. 고영입니다 하고 딱 튀어나왔잖아. LS전선 아시아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14,000원대부터. 결국은 11일 날 12,000원대 튀어나오고 검색된 이후부터 해서 12.98% 올라오고 그리고 꺾이게 되면 차익 실현 신호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3일 날 들여다보세요. 고용입니다. 기준거래량 2천만 주입니다. 오늘도 기준거래량 2천만 주 잡아드렸어요. 그렇게 해야만 거래대금 최상위에 올라오고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또 10위 안에 들어와야만 변동성의 확장에 대해서 신뢰도를 가져갈 수 있다. 그 기준에 하이투자증권의 보고서 자료입니다. 고용 1회 1회에서 성장성이 있다. 온 디바이스 AI뿐만이 아니에요. 반도체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업황의 호조세가 기대되고 있다. 그 내용과 함께 또다시 거래가 터지고 수급이 들어오고 이거 얼마? 조금 전에 얼마? 12,000원에 포착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루 지났는데 12,000원 포착되고 급등. 아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너무 많이 오르긴 또 14,735. 오늘 얼마? 1,700원대 후반까지 올랐어요. 17,000원대 후반까지. 12,000원, 14,000원 포착되고 나서. 마찬가지예요. 검색기에 포착되고 16,300원까지 12.49% 수익이 났습니다. 포착되고 나서. 기술적으로 철저히 대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검증 받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이슈 범위는 그거는 펀더멘탈이 아니죠. 이슈죠. 심리적인 면이에요. 그 부분을 명분으로 해서 이렇게 포착될 정도로 언제예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점 한번 찍고 거래 둔화되고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금 19일 9시 46분에 16,170원 아니야. 16,170원이 아니라 그 밑에서 포착이 되고 그리고 나서 17,000원대 17,000원대 여기서도 더 올라가서 17,000원대 중후반까지 팍 올라온 거죠. 당장 내일장 기준에 2천만 주 오늘의 거래량 그대로 수반하고 어떻게? 동시호가에 1% 소문이 나 있으니까 20만 주 가능성은 조금 애매모호해요. 시간에서의 밋밋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대신에 9시 10분, 9시 반, 10시에 200만 주, 400만 주, 6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면 변동성이 확장될 수 있다. 그게 전체적인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 거기에 엔비디아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내용까지 나와주게 된다면 요 고용의 요 흐름, 일봉의 흐름 다시금 보여드리잖아요. 요 자락에서 표현해드렸고 지금 요 자락입니다. 이게 자른 게 16,700원일 때고 이게 17,000원대까지 올라왔어요. 후반까지. 그리고 주봉의 기준입니다. 상승 형태 확인형 뜨고 나서 꼬리 달고 내려왔던 부분 다시 감싸 안고 돌리는데 거래는 터져주는 상황이죠. 들여다보실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이 수익 범위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에요.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우리 넘어가야 돼요. 어떤 거? LS 머티리얼즈 누적 수익 범위 지금 155%입니다. 신규 상장할 때부터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렸어요. 12월 13일. 이걸 해드리면서 또 버럭윤 정도 그냥 으악 한번 했잖아요. 왜요? 아니 무슨 신규 상장하고 6,000원짜리 종목을 지금 얼마 5만 원을 넘겼어요. 오늘 장중에 6,000원짜리 5만 원을 넘겼다고. 그러면은
그 이상한 사람들 얘기 듣고 공매도 멀쩡한 거 막 뜯어 고친다 그거 하지 마시고 이런 걸 제도를 바꿔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6천 원에 공모해서 5만 원 며칠 만에 5만 원 이게 무슨 뭐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정상적인 투자가 불가능하잖아. 여기에 자금이 2조가 쏠려버리니까 다른 쪽이 밋밋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신규적으로 들어오시는 참여자들이 주식시장이 이런 거야. 6천 원짜리 며칠 만에 막 5만 원 가버리는 거야. 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열어놨냐고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저거. 지금의 수익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익도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공모 물량에 대한 상당 부분이 개인들보다는 외국인들 기관 쪽에 배정이 좀 더 많이 되죠. 그 물량 첫날부터 개인들한테 싹 던져버리잖아요. 그런 흐름을 용인해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두산 로보틱스 우리가 사랑하는 종목이지만 그 종목도 26,000원짜리를 들어 올려놓은 거예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모 가격 얼마인지부터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략을 하더라도 지금 투자 경고 들어갔죠. 오늘 투자 주의였죠. 그래서 어제 그 상한가 수익을 잡아내고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야간 교육 또 일요일 날 야간 교육 해드릴 때 LS 머티리얼즈 월요일 날 보십시오라고 했지만 그래서 상한가 수익까지 잡아드렸지만 오늘은 투자 주의니까 관망하십시오. 있는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12월 13일, 12월 14일 그리고 이 차트 다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거래대금의 이슈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LS 머티리얼즈가 있습니다. 12월 18일 00시 18분. 17일 일요일 날 21시부터 새벽까지 4시간, 5시간 교육해드린 내용에 이게. 그렇게 하고 월요일장 공략주에 LS 머티리얼즈 기준거래량 3천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저녁에도 진행해드릴 23시 야간 온라인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했어요. 갭상승 9%에 밀려 내려가서 3%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돌려가지고 이렇게 3천만 주 기준거래량의 1% 30만 주만 터지면 된다고 했는데 동시효과에 35만 주야. 10분 만에 300만 주 터지면 된다 했는데 300만 주 넘겼어. 20분 동안에는 20% 6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저점 대비 돌릴 때 32,500원 그리고 시초가 보면 33,000원대 혹은 35,000원 기준에서 전부 편입의 기준입니다. 매직 계산기 다 올려드리고. 에? 저 매직 계산기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무료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노란톡에 오시면 다 뿌려드린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편입입니다. 이게 32,000원대 편입되고 오늘 얼마? 5만 원을 가서 5만 원을. 2만 원 가까이 올랐네. 얼마야 그러면? 60% 가까이. 어제 편입하고 오늘 60% 가까이. 어제 기준에 VI 발동됐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갔습니다. 상한가에서도 일부 차익 실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야간에 어제 야간에 또 교육해드려. 윤정도 목소리도 이루지 않았어요. 꾀꼬리였어. 야간에 4시간 5시간 하다 보니까 목이 그냥 잠겨가지고 이런 거지. 얼마나 꾀꼬리 미성. 잘 보시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이 흐름이 5만 원대까지의 흐름이 나온 거예요. 5만 원대까지 흐름으로. 결론적으로 이런 VI 발동되고 흥분하실 게 아니라 왜 올라가니라는 개념에 대해서 앞서 보여드렸잖아요. 유통 물량 보여드렸고 시가총액이 지금 3조를 넘기고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올라오면 MSCI 지수에 편입되는 거 아니야? 이런 내용까지 나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가능성의 여부와 메이저들의 수급 여부와 이런 걸 같이 보는 거예요. 지금 오늘 거래대금 터진 거는요. 고빈도 거래. 금융당국이 지정해 놓은 게 고빈도 거래라는 걸 지정한 거예요. 그래서 매수매도 1초에 7번이 체결이 됩니다. 1초에 기계적으로. 그런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2조 원의 거래대금 터진 거예요. 지금 다시 보시면은 여기서요. 최고점 57,000원 찍고 49,850원일 때 여러분들께 설정해 드린 내용이 1.5% 밀리면 여기서는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절반 정도는. 그게 싫으세요? 너무 변동이 큰 상태니까 그럼 3% 밀리면 49,200원 이탈되면 여기서는 절반, 여기서는 전량. 못 알아들으실까 봐 텍스트로 이렇게 노란톡에 다 올려드려. 그러니까 이 가격에 싹 다 차익 실현하신 거야. 그리고 미끄러져 내려가면은 그때 고민을 해보는 거야. 재편입의 기준은. 그런 전략적인 기준에 대한 교육 자료는 이렇게 다
무료로 다 노란톡에 오픈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익 범위들 1차 41,500원, 45,000원 이게 얼마일 때 33,000원일 때 목표 주가를 설정해 드리는 거야. 33,000원일 때의 목표 주가 41,500원, 45,000원. 기술적으로 그냥 윤정두가 기분 좋다고 5만 원 갈 거예요. 이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급진갭의 목표 주가의 설정 범위입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돌파갭, 급진갭 여기까지는 시중에 나와 있는 내용. 여기서부터는 윤정두가 우리나라 모든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할 때, 또 대학 가서 강의할 때, 또 KRX 2005년도에 초청 강의할 때 그때 교육시켜드리는 내용이에요. 이 자료도 무료로 받아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익을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답답합니다. 예? 이 좋은 장에 이런 멋진 수익 못 내시는 분들 답답한 거죠. 저는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바로 추가적인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이런 종목 사고 싶어요. 응? 저도 이런 종목 사고 싶어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수익 범위를 복귀 교육을 할 겁니다. 근데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들께 11월 6일 날 방송 진행해드리면서 오픈해드렸던 포트폴리오입니다. 10월 달에 원체 시장이 많이 무너지고 2277포인트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한간에는 채널 누리지 마세요. 무슨 뭐 2000 깨진다, 1800 간다. 아우,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얘기 듣지 마시고. 나중에 시장 어려워지면 윤정두 꼭 찾아오세요. 그럼 시황 제대로 또 해석해 드릴 테니까. 지금은요, 꽃길만 걸을 때 꽃길. 그 꽃길 걸을 때 그걸 못 견뎌서 힘들어 하시면 안 되고요. 결론은 이 당시 기준에 4종목으로 압축을 한 거예요. 6종목 수준에서. 그 기준에 하이닉스 비중을 굉장히 많이 높게 잡아드렸어요. 하이닉스가 이때 얼마? 11만 6,300원이었습니다. 하이닉스에서 시장 대비해서의 강세를 띄워주다 보니까 전체 계좌 수익이 16.41이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지금 12.76% 시장의 반등이 나와 있거든요. 10월 말 종가 대비. 여러분들 계좌 검사해 볼까요? 10월 말 계좌 대비 지금 12% 이상 수익 나신 분들 혹은 16% 수익 나신 분들이 계신지, 여기에는 LS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두산 로보틱스, 위메이드, HPSP 다 52주 신고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낸 종목군들의 수익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도 이 수익이에요. 이 수익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좀 여유로워질 때 12월 포트폴리오입니다 해서 10월, 11월 말일 날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오픈해 드렸어요. 이 수익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시장 1.31 올라와 있을 때 계좌 수익이 3.64입니다. 근데 월말까지, 폐장일까지 제가 볼 때는 10% 이상 올라올 것 같아요. 왜요? 하이닉스, 엔비디아 신고가 찍어주면 여기서 탄력 나오겠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오늘 꼬리 달린 거 아쉽지만은 두산 로보틱스의 시간에서의 가격 반발력. 그리고 한미반도체 상한가도 들어갔던 종목이고 불과 얼마 전에 24%씩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요 종목군들의 흐름이 제대로 된 계좌 수익으로 형성됐을 때, 그랬을 때 이렇게 12월 달 들어서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그중에 1조 이상짜리 머티리얼즈, LS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의 상한가, 오늘 장중 기준에 하림에서의 상한가, 이런 기준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기준에 상한가 LS 머티리얼즈 27%, 어제 상한가, 오늘 14% 올라가면서 밀리고 내려왔지만 신고가를 찍어주고, HLB 13.52%, 14일부터 지속적인 추가 폭등. 나머지 마찬가지예요. 두산 로보틱스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내주고 눌림목.
이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논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누적 수익 범위가 두산로보틱스는 비중 10%의 포트폴리오 구성으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능동적이셔야 돼요. 그냥 이러고 있다가 또 혹은 뭐 HPSP 12월 1일 사상체 듯이 또 12월 15일 사상체 듯이 근데 최근 장에서는 고점 찍고 꼭 밀린단 말이에요. 근데 밀릴 필요가 없거든. 어차피 더 갈 거거든. 근데 그게 스타트가 되기 시작하면 안 밀리지. 어설프게 잘라냈다가는 두 번 다시 재편입을 못하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라냈는데 위로 올라간 거 재편입할 수 있겠어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의 전략 부분은요. 가급적이면 흔들리지 않고 가져간다라는 설정 범위를 잡아야 돼요. 물론 정점 인식이 잡히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쳐 나와야죠. 또 교육용의 일부 종목군들 변동성만 보고 들어간 종목은 설정 범위가 맞지 않는다면 잘라내줘야죠. 그런데 7월 말까지 2차 전지 어지간하면 갖고 갑니다 라고 설명드린 것처럼 7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2차 전지는요 3월 23일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고점 대비 20%씩 무너져 내릴 때. 그때는 뭐 지금의 배터리 옹호론자들 다 도망가서 없을 때예요. 막 그냥 막 주가 조정 나왔다가 그때 막 시세가 나오기 시작할 때였거든. 윤정도는 얘기했잖아요. 3월 23일 날 에코프로가 13조에서 10조까지 하루 만에 고점 대비 20%씩 밀려 내려올 때도 이거 정점 인식 아닙니다. 오히려 편입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그때 그날 저점 40만 원 초반 13거래일 만에 82만 원. 지금의 이 종목군들의 추이 추세가 그래요. 검색기에서 검색돼서 단기 변동성 매매하는 종목도 있습니다만 주력주의 기준 또 반도체 또 두산로보틱스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의 기준은 수익률을 극대화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그러한 교육 다 받고 이런 계좌 수익 스프링노트에 손글씨까지 써가면서의 교육 공부 능동적인 흐름 이 수익 범위 12월 달 수익 범위만 종목이 많지 않아요. HPSP입니다. 수익 감사합니다. 두산로보틱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위메이드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신고가 랠리의 종목군들이에요. 밑바닥에서 잠깐 움직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1조 미만의 제주반도체도 보는 거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보는 거고 주력주에서 수익이 나니까. 결론은 18일 날 같은 경우에 LS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한가. 그러고 나서의 나머지 부분에 이런 19일의 수익. 이런 흐름을 검색기에서도 다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종목 검색기에서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18일 날. 그러고 나서 상한가 또 탈퇴 신호. LS 머티리얼즈입니다. 그건 안 뜨지. 왜요? 신규 상장주라서 데이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윤정부가 교육해드리고 여러분들 수익. 또 두산로보틱스입니다. 우와 10만 원이에요. 9만 5천 원부터 떴어요. 9만 5천 원부터. 오늘 얼마? 12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죠. 얼마냐고 그 수익 범위가. HMM입니다. 매각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하림 그룹입니다. 그 하림도 오늘 또 추가적으로 하림까지도 상한가에 진입하고. 이 수익 범위들 다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수익 범위를. 결론은 내일장의 HLB를 공식적으로 어제 이어서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릴 건데 이미 14일 날 여러분들께 오픈이 돼 있었어요. HLB가. 그리고 15일 날도 추가적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41,000원대. 맨 처음 얼마에 36,000원, 그 다음 41,000원. 그러고 나서 15일 날 금요일에 교육해드렸고 그리고 월요일 잠시 도지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또 포착 오늘 5만 원 수준까지 올라오죠. 36,000원에서 4거래일 만에 36,000원대 편입하고 3거래일 만에 14,000원 50%뭐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내일장에 들여다 보시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지난 주간 단위의 변동률이 30%밖에 안 돼요. 30% 어마어마합니다만 아니 LS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하루에 상한가 가고 이틀 만에 60% 이상 70% 올라오는데 예? 결론은 막연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600만 주의 기준 거래량 설정하고 수급 범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들여다본다.
HLB 일주 월봉 기준에 여러분들께 장중에 설정해 드렸던 범위가 요 기준이다. 목표주가 설정 범위 잡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장중 목표주가 설정 범위 잡아드릴 겁니다. 뒷부분에 두산 로보틱스가 있는데 시간이 아무리 없더라도 목이 마른데 물은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전략 설정해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168%의 수익입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12월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11월 말일 날 92,900원에도 편입할 수 있습니다. 무려 한미반도체보다 비중 높은 10%를 주력 포트폴리오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넣어서 16%. 장중 기준으로 했을 때 26%, 30%에 달하는 수익. 그러니까 계좌 수익에 혼자서 지금 현재 기준에 1.6%, 장중 고점 기준에 3%에 가까운 수익을 안겨드린 종목이에요. 근데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진행형. 응? 다만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내년도 적자 예상이에요. 얘를 저평가입니다 들어간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LS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마찬가지예요. 채널 돌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채널 돌리면 뭐 끝내줍니다. 성장성 끝내줍니다. 그게 저평가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기본적인 분석은 검증받아야 된다로 인식을 잡으시고 심리적인 면과 지금의 수급에 대한 범위. 거래대금 오늘 1위가 누구예요? LS 머티리얼즈. 2위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3위가 두산 로보틱스예요. 이 거래대금 최상위에 오늘 외국인이 많이 판 것 같아. 외국인 지분 이제 2% 수준 남아있어요. 그걸 다 판다고 해도 130만 주에 공매도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에 대해서 매물에 대한 부담 요인이 제한적이다. 거기다 기관들도 일정 범위 보호해수 물량 다 풀려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은 다 유동성 있는 물량은 다 나왔다는 거예요. 다 나오고 연기금이 오늘도 뭐 적은 물량이라고 하면 적은 물량이겠지만은 3만 주대 매수가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수급 범위에 있어서 연기금이 4%나 샀습니다. 아니 이런 케이스는 없어요. LS 머티리얼즈 한 주도 안 샀어. 뭐 한 주도 안 샀나? 하여간에 의미 있는 매수가 없어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월요일 날 우리가 들여다봤잖아요. 금요일 날 연기금이 50만 주를 샀거든요. 0.8%. 그리고 월요일 날 추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한가 수준까지. 지금 그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뜹니다. 46,000원대부터 검색해 뜬 거예요. 11월 15일 46,000원.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편입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용의 기준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2%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 그게 얼마? 5만 원대 중후반. 와, 이거 뭐 5%까지 비중을 채워도 설정해도 되겠는데요. 그게 얼마? 6만 원. 11월 말에 포트폴리오 구성합니다. 10%까지 채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얼마? 8만 원대. 그리고 나서의 흐름이에요. 그냥 막연히 매수하세요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끝내줍니다. 내년에 MSCI 지수 편입될 수 있어요. 이 개념이 아니에요. 종목 검색기에서 수식이 나오고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거래대금이 최상위. 단기간에 이렇게 가파르게 움직여도 거래대금 최상이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의 기준을 설정해 드린 거라고요. 거래량 터지고 거래대금 터지고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기준이 잡혀줘야죠. 결론적으로 11만 원 기준에서도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어요. 다만 최고점의 기준에서 이렇게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해서 대처하시고 다시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에 하나 이 차익 실현 범위를 놓쳤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는 꼭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윤정두한테. 그럼 윤정두가 전략의 기준을 잡아드릴 거란 말이에요. 고점에서 순식간에 만약에 밀려 내려와서 정리를 못했다? 어차피 또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침울해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00만 주 거래 수반되고 양봉이면 추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수급 범위에 있어서 연기금이 상장 첫날부터 남들 다 파는데 이렇게 매수하는 케이스는 처음 봤어요. 지금 누적적으로 270만 주, 6,480만 주짜리에 4%대 매집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물량이 아니에요. 유통 물량 자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내년에 MSCI 지수 편입 1순위로 지금 설정돼 있죠. 고수급의 액티브 펀드에서 들어올 수도 있다. 이거 얼마예요? 목표 주가 10만 원, 11만 원. 이거 이틀 만에 다 넘긴 거예요. 어제 오늘 싹 다 넘긴 거예요. 이 목표 주가를. 2부 시간에 캔들 교육할 때 여러분들께 분봉의 일봉에 있어서의 이런 내용들을 다 설명드릴 겁니다. 15.7% 올라갔다가 마이너스까지 밀려 내려오기도 했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단기 고점 찍고 20%까지 이 짧은 구간에. 그런데 결국은 고점을 넘길 수 있는 위치라고 한다면 이 차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처음 검색기에 뜨고 샛배령 뜨고 교육해드렸을 때 그때부터 해서 요 꼬리 달았을 때 그 꼬리 부분이 전체 몸통에 말로는 어깨에서 팔고 싶어요 해놓고 요 정도를 감내를 못한다? 그러면 안 된다. 결론적으로 내일장의 기준에 두산 로보틱스의 흐름은 추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저 수익 범위 여러분들이 오롯이 다 가져갈 수 있다. 내년 1분기까지 보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죠? 저는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1번지의 윤정도였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